여러분,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시죠?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속은 뒤집히고, 입은 바짝 마르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무겁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과 다르게 숙취가 하루 이틀씩 이어져서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보도에서 홍삼이 숙취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혈액 수치로 확인한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홍삼이 숙취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숫자로 확인된 사실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술과 숙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상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취는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셔서 힘들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술, 즉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분해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물질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이 물질은 두통, 구토, 얼굴 홍조, 심장 두근거림, 피로감 같은 숙취 증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다음날 고통받는 이유는 술 그 자체가 아니라 술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독성 중간 산물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분해 과정이 더뎌질 수 있고 그 결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더 오래 남아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차이과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공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Ginseng Research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험담이 아니라 일정한 연구 설계와 외부 심사를 거친 과학적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결과는 숫자로 제시되었습니다. 홍삼 복합물을 섭취한 그룹은 음주 15분 이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15시간 뒤에는 대조군보다 19% 낮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숙취의 핵심 원인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음주 30분 뒤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15시간 후에는 무려 52%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52%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즉, 홍삼 복합물이 알코올 흡수를 막은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분해를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도왔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두통, 갈증, 집중력 저하 등 주요 숙취 증상이 음주 6시간 이후부터 홍삼 복합물 섭취군에서 현저히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혈액 수치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통과 갈증은 숙취를 대표하는 증상인데 이 부분에서 완화 경향이 확인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결과가 홍삼을 먹으면 술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는 특정 조건에서 특정 복합물을 사용해 정해진 양의 술을 마신 뒤 비교한 결과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홍삼 제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체 적용 시험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52% 더 낮아졌다는 수치는 숙취와 관련해 분명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예전엔 밤새 마셔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2잔만 마셔도 다음 날이 지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코올 분해를 돕는 방향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도움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숙취를 완전히 없애는 치료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 연구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Journal of Ginseng Research는 인삼과 진세노사이드 관련 연구를 다루는 학술지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하는 곳입니다. 학술지 게재는 연구 결과가 학문적 검토를 거쳤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후속 연구와 다양한 조건에서의 반복 검증이 계속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홍삼은 전통적으로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범주에서도 홍삼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면역 기능을 정상 범위에서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감기에 안 걸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외부 이물질에 대응하는 방어 체계 전체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홍삼 섭취가 면역세포의 활성과 관련된 지표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살해세포라고 불리는 NK세포의 활성 증가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많이 언급되는 기능이 피로 개선입니다. 피로는 매우 주관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피로도를 설문점수로 평가하거나 혈액 내 피로 관련 지표를 측정해 변화를 비교합니다. 일부 인체 적용 시험에서 홍삼을 일정 기간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피로도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무기력감, 쉽게 지치는 느낌 등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홍삼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는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항산화 작용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세포 손상과 피로 누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것이 피로 개선과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만성 피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피로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의욕이 줄고 활동량이 감소하며 결국 근력 저하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데 있어 피로 개선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여기에 숙취 완화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인위적인 알코올 흡수 억제가 아니라 체내 분해 가속이라는 설명은 작용 기전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알코올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뒤 더 빨리 처리하도록 돕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질환, 심혈관 질환, 사고 위험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도 과음을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홍삼이 알코올 분해를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고 해서 마음 놓고 마셔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음주 자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적인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며 혈관 수축에 관여하는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이미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혈압이 조금씩 오르는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음주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 위험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술은 혈당에 복합적인 영향을 줍니다.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억제되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반대로 술과 함께 안주를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저혈당과 고혈당 모두를 유발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의 안정성인데 음주는 그 균형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복적인 음주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장기입니다. 이미 지방간, 간염, 강이능 이상이 있는 상태라면 술은 그 장기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알코올은 간세포의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반복적인 노출은 염증과 섬유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지방간으로 시작하더라도 계속 음주가 이어지면 알코올성 간염, 더 나아가 강경변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강경변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간은 상당히 손상될 때까지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느낌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간질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알코올이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간에서 분해되는데 알코올이 같은 경로를 사용하면 약효가 변하거나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홍삼에 대해 막연한 기대나 과장된 정보가 아니라 근거 중심으로 이해하신다면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보도자료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숙취 경험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시험, 혈중 알코올 농도 19% 감소, 아세트알데하이드 52% 추가 감소, 주요 증상 완화 경향, 그리고 국제 학술지 게재. 이것이 현재 확인된 핵심입니다. 과장도 축소도 없이 숫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술은 즐거움을 주지만 다음날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의 중심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홍삼 복합물이 그 과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숙취 예방법은 여전히 과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작은 무리도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때 줄였어야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지방간이었는데 몇 년 뒤 강경변으로 진행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술은 매일 마시지 않더라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폭음도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의 음주는 흡수가 빨라 더 위험합니다.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술은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대가가 작을 때 멈추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큰 병이 생긴 뒤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아무쪼록 숙취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직결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숫자와 근거 중심으로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자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대신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짧아도 괜찮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가족이나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